안녕하세요. 슬기로우는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오늘 금융계를 정말 떠들썩하게 만든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네, 정말 큰 소식이었죠. 바로 중국의 중앙은행, 그러니까 PBOC가 스테이블 코인을 향해서 거의 선전포고를 한 거나 다름없는데요. 맞습니다. 자금 세탁 AML 위험 덩어리다 이렇게 콕 집어서 저격을 했죠. 사실 그냥 중국이 또 금지했네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뉴스인데 저희가 오늘 이걸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금지,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오늘 그래서 이 뉴스가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중국은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이런 강한 메시지를 던졌는지, 또 이게 글로벌 규제 흐름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마지막으로 우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 논의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만 잘 짚어주셨네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먼저 팩트체크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PBOC가 열었다는 그 회의에서 나온 공식 발표, 핵심만 좀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딱 못을 박았어요. 세 가지요? 첫째는 가상자산은 돈이 아니다. 이건 뭐 사실 중국의 단골 레포토리잖아요. 아, 그렇죠. 법정 화폐가 아니니까 결제 수단으로 쓰지 말라 이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둘째, 관련 사업은 전부 불법 금융활동이다. 이것도 사실 2021년부터 계속 해오던 얘기 아닌가요? 맞아요. 거래소나 중개, 결제 같은 거 우리 땅에선 절대 안 된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 사살한 거죠. 자, 그럼 사실 이 두 가지는 이미 다 아는 얘기인데 이번 발표가 유독 좀 날카롭게 느껴지는 건 아마 세 번째 포인트 때문인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번 발표에 뭐랄까 진짜 무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진짜 무기요? 네. 스테이블 코인은 자금 세탁, 사기, 그리고 불법 국경 간 송금에 악용될 위험이 크다. 이렇게 아주 명시적으로 지적을 했어요. 아, 단순히 위험하다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범죄를 콕 집었네요. 그러죠. AML, KYC 요건을 충족 못하는 범죄의 통로다. 거의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더 강하게 단속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이건 뭐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실제 행동을 예고한 거네요. 네, 일종의 최후 통첩이라고 봐야죠. 잠깐만요. 근데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어요. 보통 가상자산을 비판할 때 가격 변동성이나 투자자 보호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단골 메뉴죠. 근데 이번에 중국은 그런 건 쏙 빼고 자금 세탁 방지 AML이라는 아주 전문적인 카드를 딱 꺼내 들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이따가 꼭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거기에 이번 발표의 모든 전략이 다 담겨 있다고 봐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왜 하필 지금일까요? 타이밍. 네, 타이밍이요. 이미 2021년부터 강력하게 규제해 왔는데 2025년 11월 지금 이 시점에 왜 굳이 목소리를 더 높이는 걸까요? 그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히죠. 여기에는 세 개의 아주 거대한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세 개의 톱니바퀴요? 네, 첫 번째 톱니바퀴는 중국 내부의 상황이에요. 내부 상황이요? 네, 올해 들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좀 들썩였잖아요. 아, 맞아요.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당국이 다 때려잡았다고 생각했던 그 투기 심리가 스물스물 되살아나는 조짐이 보이는 거죠. 심지어 전기료 싼 지역에서는 몰래 채굴하는 유령 채굴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보고서까지 나왔거든요. 와, 잡초처럼 정말 계속 자라나네요. 당국 입장에선 좀 불안했겠어요. 그렇죠. 이거 한 번 더 세게 눌러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톱니바퀴는 바로 옆 동네 홍콩입니다. 홍콩이요? 아, 홍콩은 분위기가 완전 다르잖아요. 완전 정반대죠. 중국 본토가 이렇게 문을 걸어 잠그는 동안 홍콩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라이선스 제도를 만들면서 규제 안으로 들어오라 며 문을 활짝 열고 있거든요. 본토는 금지구역, 홍콩은 실험실. 이런 역할 분담인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본토로 그 영향력이 넘어오는 건 철저하게 차단해야 할 필요가 생긴 거죠. 경계선을 확실하게 긋는 겁니다. 흥미롭네요. 하나의 국가 안에서 이렇게 극과 극의 정책이 동시에 펼쳐진다는 게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톱니바퀴는 뭔가요? 바로 미국과 유럽입니다. 아, 글로벌 플레이어들이군요. 네, 글로벌 규제의 판 자체가 바뀌고 있어요. 미국은 의회에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몇 년째 애쓰고 있고 유럽은 미카라는 거대한 법안을 이미 만들었죠.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죠? 지금까지 스테이블 코인이 약간 규제 박회색지대에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는 그게 미국 달러와 유로의 디지털 버전, 다시 말해 제도권 금융 인프라로
신분 상승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 이제 전체 그림이 딱 맞춰지네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중국 내부 단속 문제가 아니라 미국 달러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갑옷을 입고 나오니까 우리 안방에서만큼은 절대 안 된다고 선을 긋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PBOC 총재도 계속 디지털 위안화 ECNY를 띄우면서 스테이블 코인은 위험하다고 경고해 왔거든요. 그럼 지금 구도가 명확해지네요.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달러 패거를 지키려 하고 홍콩은 아시아 금융허브 자리를 지키려 하고 중국 본토는 우리는 오직 ECNY다 이거군요. 네, 완벽한 3파전이죠. 이번 발표는 그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중국이 나의 수는 이것이다 하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셈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아까 저희가 기억해두자고 했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아, AML이요? 네. 중국이 이 싸움에서 꺼내든 무기가 왜 하필 자금 세탁 방지 AML이었을까? 그냥 위험하니까 하지 마 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게 바로 중국의 가장 영리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요. 네. 첫째, AML은 전 세계 규제 당국이 모두 알아듣는 공용어이자 절대 명분입니다. 공용어요? 네,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크다. 이러면 원래 투자가 그런 거 아니냐 하고 반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순간 국제자금 세탁 방지기구 FATF를 포함해서 모든 국가가 그건 안 되지 하고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누구도 자금 세탁은 괜찮아 라고 말할 순 없으니까요. 그렇죠. 가장 효과적인 공격 카드인 셈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중국의 가장 민감한 부분, 바로 자본 통제랑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자금 통제라면 자금 유출 말씀이시죠? 한 외환 관리 시스템을 너무 쉽게 우회할 수 있어요. 혹시 청취자 등들이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상상해 보세요. 중국의 어떤 부자가 수십억 원을 해외로 보내고 싶어요. 정상적인 은행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죠. 네, 한도도 있고 절차도 복잡하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장외거래 시장에서 위안화로 USDT를 삽니다. 그리고 그 USDT를 익명의 디지털 직업으로 보내는 데는 몇 분이면 끝나요. 국경도 은행도 감시도 없죠. 와, 그걸 해외에 있는 지인이 받아서 현지 거래소에서 달러로 바꾸면 그냥 끝입니다. 그렇게 들으니까 중국 정부가 왜 이렇게 기겁하는지 현실적으로 와닿네요. 국가의 부가 그냥 증발해버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야말로 악몽 같은 시나리오죠. 그래서 AML을 내세운 게 단순히 명분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위협 때문인 겁니다. 저는 여기에 더해서 이게 어쩌면 이 CNY를 보호하려는 명분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결국 중국이 원하는 건 모든 거래가 자신들이 통제하는 이 CNY 안에서만 이뤄지는 건데 스테이블 코인은 가장 큰 경쟁자잖아요. 그렇죠. 자본 유출이라는 공포를 이용해서 경쟁자를 제거하려는 속셈도 분명히 있는 거죠. 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뭔가요? 마지막은 규제 차익 거래의 싹을 잘라버리려는 겁니다. 규제 차익 거래라면 아까 말씀하신 홍콩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거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홍콩에서는 합법이라던데 하면서 본토 자금이 홍콩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흘러들어가는 걸 원천 차단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인 거죠. 홍콩은 홍콩법, 본토에선 어림없다. 이걸 분명히 하는 거군요. 네. 정리하자면 AML 카드는 국제적 명분도 얻고 자본 유출도 막고 홍콩 우회로까지 차단하는 그야말로 일석삼조의 전략적 무기인 겁니다. 와, 정말 치밀하네요. 자, 이 거대한 글로벌 체스판을 보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우리 코트, 한국으로 시선이 돌아오는데요. 네, 남의 얘기가 아니죠. 절대. 미국, 중국, 홍콩이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이제 막 원화 스테이블 코인 논의를 시작하는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히려 지금이 우리한테는 최고의 오답노트이자 족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답노트요? 네, 저는 중국의 이번 발표가 한국에 던지는 메시지가 최소 3가지는 된다고 봅니다. 네, 궁금하네요. 첫째는 관점의 문제예요.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을 혁신적인 결제 인프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중국처럼 잠재적 AML 리스크 자산으로 볼 것이냐 이 스펙트럼 위에서 우리 위치를 정해야 합니다. 미국과 홍콩은 인프라로 보고 중국은 리스크로 보는 그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사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데요. 만약 우리가 인프라로서의 가능성을 택한다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생존 조건은 결국 AML과 KYC 설계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역설적이네요. 중국이 공격하는 바로 그 지점을 우리가 가장 완벽하게 방어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바로 그거죠.
중국의 공격 포인트를 완벽하게 막아내야만 우리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에 나올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 같은 게 필요할까요? 예를 들면 온체인 KYC 같은 기술이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디지털 자산 자체에 일종의 신원 확인 도장을 박아놓는 거예요. 아, 코인 자체에 신원 정보가 들어가는 거군요. 네, 그런 개념이죠. 여기에 트래블롤 연동이나 국경 간 송금 실시간 모니터링, 거래 위험도를 자동으로 평가하는 시스템 같은 것들을 처음부터 아주 촘촘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짓기만 해도 복잡한데 그 정도의 족쇄를 채워야만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사점은 역할 분담의 문제입니다. 역할 분담이요? 네, 중국은 간단하잖아요. ECNY만 합법, 나머진 전부 불법. 아주 명쾌하죠. 하지만 우리는 민간 스테이블 코인, 은인예금 토큰, 그리고 어쩌면 나올 수도 있는 CBDC가 공존하는 훨씬 복잡한 모델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 구조 안에서 어디까지를 민간의 혁신에 맡기고 어디부터를 은행과 중앙은행의 안정성 영역으로 둘 것인가, 이 사회적 합의가 정말 중요해질 겁니다. 결국 중국의 강경책은 우리에게 AML이라는 갑옷을 완벽하게 갖추지 않으면 민간 스테이블 코인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셈이네요. 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오늘 이야기 정말 흥미진진했는데요. 슬슬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중국 PBOC가 스테이블 코인을 AML 리스크 덩어리로 규정하고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가상자산을 억압하는 걸 넘어서 디지털 위안 중심의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지정학적 게임의 한 수였고요. 동시에 미국과 홍콩은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정반대의 길을 하고 있죠. 한국은 이 거대한 두 흐름 사이에서 우리만의 길을 찾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아이러니하게도 탈중앙화 기술의 상징 같았던 이 스테이블 코인이 주류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그 안에 가장 정교한 중앙화된 감시 시스템을 내장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아, 정말 핵심을 꿰뚫는 통찰이시네요. 미래 디지털 화폐 경쟁은 어쩌면 시스템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누가 더 똑똑하고 편리한 통제 시스템을 만드느냐의 싸움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유를 위해 태어난 기술이 역설적으로 통제를 통해 완성된다는 거죠.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께서 이 복잡한 디지털 화폐 전쟁을 이해하고 또 우리는 어떤 미래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해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